제5강 삼각형의 합동에 관한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공부했던 점선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. 합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, 그리고 합동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합동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, 합동이라는 뜻을 보니까 한 도형 P를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, 중요하죠. 자, 모양도 같아야 되며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. 그리고 다른 도형 Q에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을 때, 즉 포갠다라는 의미는 겹쳐졌을 때 두 도형이 일치하면 우리가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죠. 즉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P라는 도형을 요런 크기에 요런 원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. 그런데 다른 한 도형인 Q도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. 즉 P와 Q를 포개어 봤을 때, 즉 P를 Q 위에 올리거나 또는 Q를 P 위에 올렸을 때 두 개의 도형이 동일하게 겹치면 그 두 도형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며, 합동의 기호는 등호와 반대로 등호를 3번 써주시면 합동기호가 될 겁니다. 자,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삼각형만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. 그때 첫 번째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같았을 때, 세 변이니까 변 세 개가 각각 같았다는 얘기겠죠. 그때 우리는 S 합동이라고 그래요. 여기서 얘기하는 S는 변을 영어로 side라고 씁니다. 그러니 그 변 세 개인 side가 다 같았다라는 뜻이에요. 그때 두 삼각형을 비교하는 A, B였으면 다른 한 삼각형에 대한 PQ도 변이 같은 거고요. BC의 변의 길이가 QR의 길이랑 같았던 거고 AC의 길이가 PR의 길이랑 같았다는 얘기예요.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것끼리 보이게끔 써주셔야 됩니다. 자, 2번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. 자,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위에서는 세 변의 길이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변 두 개가 같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 변 두 개니까 S와 S라고 쓸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여기 보세요. 끼인 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. 변과 변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예요. 그 끼인 각을 얘기할 때 각은 영어로 앵글입니다. 그의 앞자인 A를 써서 SAS라고 얘기를 합니다. 즉 변과 변 사이에 끼인 이 각 A가 같았을 때 우리는 SAS 합동이라고 얘기하겠죠. 역시 3번도 한번 보니 한 변의 길이가 같고, 그러니까 변 하나가 나왔으니까 S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양 끝각이 같대요. 그럼 각이 몇 개 있어야 돼요? 2개 있어야겠죠. 이 변의 양 끝에 있는 각이니까 이 양쪽에 있는 각을 얘기할 거예요. 그러니 변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각이다 라고 써주시면 그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같았을 때 우리가 ASA 합동이라고 씁니다. 이처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요,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쓸 내용이니까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. 참고로 기호를 써서 합동을 나타낼 때는 대응점, 대응변, 대응각이 같은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해서 오늘은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.